얘지? 연수랑 안 친한가? 어? 오늘은 왜 연수 안 왔을까? 어? 아프대?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걔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아, 그래? 그렇구나. 아니,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되지. 내 선생님이 작년부터 느낀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학생들과 굉장히 친근한 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자꾸 학생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인데 왜 애들이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하는 게 달가울 것 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닐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원래 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 전화를 했는데 맨날 안 받아. 맨날 안 받는데 이거 있잖아. 내가 여기서 전화했는데 안 받는데 친구가 전화하면 바로 받는 거. 뭐야, 씨. 그래가지고 상처를 좀 받았는데 이제 상처 안 받으려고. 이거는 나도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문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자 안 하는 것도 이제 좀 이해를 해보려고요. 올해부터는.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많았는데 이해를 해보려고요. 어렵다. 세상은 이해해야 되는 일 천지예요. 사실 오늘 선생님이 아침에 주차를 하다가 차 뒤 범퍼를 다 해먹어가지고 지금 차가 저기 입고되어 있거든요. 저기 차를 못 쓰고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엄청 욕 먹고 그래가지고 막 별소리 다 들었거든요. 머리가 안 나쁜 것 같다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견과류를 이렇게 딱 주는 거야. 이거 왜? 그랬더니 머리 좋아지잖아. 견과류 먹고. 아니 내가 이 대접을 받아야 되나? 결국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내가 이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내가 만약에 그랬어도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갖고 오늘 좋지 않아요. 그 한순간의 실수가 수리비 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말이요. 좋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10의 A, X제곱이 A고 10의 Y제곱 B거든요. 자, 로그 루트 A의 B를 구하라. 이거를 A와 B로 잘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XY? 맞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얘는 로그인데, 얘는 지수잖아요. 그죠? 얘는 지수잖아요. 근데 이거의 값을 알면 루트 A의 이거 제곱은 B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거의 값을 모르니까 얘를 지수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로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얘를 로그로 바꾸면 X는 로그 10의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로그로 바꾸면 y는 로그 10의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로그의 정의를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밑이 10이잖아요. 밑이 10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밑이 10이고 얘는 밑이 루트 a니까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왜? 로그 10의 a가 x인데 xy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밑이 10인 로그가 필요한 거예요. 몇 번째 공식이 들어간다? 5번째. 5번째 좋아요. 세뇌의 효과가 있고.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진짜 무서워요. 아직도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막 나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데 무서워요. 어떻게 세뇌를 당했길래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나. 그거 봐, 박근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이게 정치 얘기라서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좀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세뇌의 힘이 무서우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잔소리를 듣겠지.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공부 하나만 잘해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공부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제곱은 앞으로 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로그 10의 a니까 로그 10의 a를 x로 바꿔주시면 2분의 1 x. 자, 요거는 y가 될 테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x분의 2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 2분의 1제곱이라고 해서 뭐 여기다 2분의 1제곱을 쓰거나 여기에 뭐 제곱을 쓰거나 이런 경우를 좀 방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 통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이 뒤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세우기 노트의 뒷장에 보면 개념 세 번째, 응용 개념 세 번째라고 했는데, 응용 개념 세 번째는 그냥 무조건 뭐냐면 밑을 통일시키는 거야. 왜? 1번하고 2번에 나왔던 로그의 성질, 로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밑이 통일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응용 문제는 밑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개수는 1로 만들려면서요. 개수는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요. 뭐 이게 태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가장 1차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은 밑의 통일이다. 그래서 밑을 통일시키면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모든 문제들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자, 로그 2의 xy 3이라고 되어 있고요. 로그 2의 yz 4라고 되어 있고요. 로그 2의 zx 5라고 되어 있을 때 로그 2의 z분의 xy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밑이 통일되어 있느냐? 통일되어 있죠? 아주 이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을 통일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로그 2의 x, y 곱해져 있고 z는 나눠져 있으니까 로그 x 더하기 로그 2의 y 빼기 로그 2의 z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로그 2의 x, 로그 2의 y, 로그 2의 z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식을 정리해 주시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로 뽑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뽑아내게 되면 로그 2의 y 더하기 로그 2의 z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z이 되고 로그 2의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연립, 문자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면, 사실은 2개 정리해서 한 문자 제거하고 나머지 2문자를 요거랑 연립하는데, 특별히 이거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냥 싹 다 더하라고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싹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2배의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더하기 로그 2의 z가 되고, 자, 3개를 다 더해주면 얘는 1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눠주시면 6이 될 거고요. 자, 요 상태에서 자, x랑 y를 더해서 이거 2개 더해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3이겠죠? 네, 그래서 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 2개 더해서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2개 더하면 4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2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고 3이니까 얘는 1이 나와야 되겠죠. 3개를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6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세 통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얘는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참 좋은데 밑에 있는 문제는 밑이 통일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안 돼 있죠? 밑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밑 통일되어 있지 않은 거를 뭐 2로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4로 맞춰준다든지 8로 맞춰준다든지 해서 그걸 맞춰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11-2번도 보세요. 11-2번.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이 통일이 안 돼 있단 말이죠. 밑이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밑을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밑 변환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거기 보시면 공통점을 찾으세요. 지금 우리 11-2번 보고 있는 거예요. 11-2번 보시면 로그 A의 X, 로그 B의 X, 로그 C의 X 공통적인 부분은 X가 있다라는 거죠. X가. 자, X가 있기 때문에 로그 A의 X가 2다라고 되어 있을 때 얘를 X로 바꿔주면 세 개가 다 X가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걸 바꾸는 건 뭐 하는 거다? 역수를 취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로그 B의 X 자, 이게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그 X의 B는 뭐라고 쓰면 된다? 3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통일만 시키면 아주 쉽게 문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문제도 한번 봐주세요. 밑에 문제도 봐주시면 자, 로그 A의 B, 로그 B의 A, 로그 B의 C, 로그 C의 B, 로그 C의 A, 로그 A의 C라고 되어 있어요. 밑이 A, B, C로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밑을 통일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밑으로 통일시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냥 어차피 두 개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A, B, C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맨 마지막 문제 자, A, B, C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 A는 뭐라고 쓰면 돼요? BC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A를 이렇게 B와 C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자를 나머지 문자를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거기에 그 밑이 A와 B와 C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A를 BC로 바꾸면 A가 BC로 바뀌니까 전부 다 B와 C로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B와 C로만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 문자로 바꿔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보시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지금 10번하고 11번하고 사실 9번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밑을 왜 그래요? 죽지 마. 자, 밑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을 통일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뒤로 넘어가세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 대표 유형 12번을 한번 2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도 이 일을 하면서 지수 로그를 딱 가르쳐가지고 한 번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나의 꿈이었어.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수 로그를 가르치는 건 마치 자전거 타는 거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 그냥 이론만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을 까지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넘어지고 깨지고 범퍼도 깨지고 그러면서 운전을 배우는 거지.
너무 안타깝네요.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Just 1 minute. 근데 문제는 차 산 지 3일 만에 그 백미러죠, 백미러. 오른쪽 백미러를 기둥에다 한번 해먹었어요. 그래서 와다다닥 이렇게 됐는데 와다다닥 이렇게 돼가지고 막 밑에 있는 막 이 플라스틱이 딱 다 떨어지고 했는데 큰일 난 거죠. 차 산 지 이틀 만에. 이거는 혼자서 나갔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나가서 와다다닥 했으면 막 하면서 놀랐을 텐데 혼자서 가가지고 또 와다다닥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면서 내가 왜 사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봤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야. 뚜두두두두 했더니 돌아와요. 근데 이제 밑판이 뜯어졌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막 그 자동차 카페에 가가지고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준 오토인가 거기서 막 수리를 잘해준다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죠. 그래서 이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저희 와이프 알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해봤더니 크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를 그 글루건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 열 가해가지고 본드처럼 만드는 거. 그냥 그거 해가지고 딱 붙여서 한 달 동안 타고 다녔는데 이제 오른쪽 귀가 망가지더니 이제 왼쪽 엉덩이가 그냥 와다닥 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의 그 운전 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슬퍼요. 자, 볼게요. 자, 저기에 A 세제곱 B 제곱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밑이 A잖아요. 근데 얘는 로그잖아요. 근데 얘는 로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거예요. 이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푸는 방법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법이에요. 뭐냐?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자가 있고 하나의 식이 있으면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존의 방법은 A 세제곱은 B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A는 1이 아니다라고 돼 있고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아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수를 이용해서 A는 B 제곱분의 1의 몇 분의 1 제곱이다? 3분의 1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B의 3분의 2 제곱이고 그 다음에 1의 3분의 1 제곱은 1이니까 A 대신에 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얘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A 자리에 전부 다 얘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A가 밑에도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주는데 얘가 지수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B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능하겠죠? 역수는 지수의 음수다. 그래서 얘는 B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그 다음에 얘는 B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문자로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로그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로그 B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에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거든요. 3분의 9죠?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9 그러면 B의 3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여기 있는 요 놈은 어디로 튀어나간다? 분모로 튀어나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은 어디로 튀어나간다? 분자로 튀어나간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분의 5가 되기 때문에 뒤에 로그 B에 B가 붙기 때문에 얘는 1이 되면서 촥촥 없애주시고 뒤집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얘는 뭘 이용해서 계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수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수 로그를 다 배웠기 때문에 지수로 풀어도 되고 로그로 풀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지금 지수로 푼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걸 어떻게 로그로 푸나요? 먼저 로그 A의 A제곱 B의 세제곱을 구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나열을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세요. 로그 A의 제곱이 되고 로그 A의
b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2라고 쓰고 얘는 3 로그 a의 b라고 쓴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얘를 구하면 되겠구나. 로그 a의 b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식에다가, 즉 a 세제곱 b 제곱은 1이다라는 요 식에다가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밑이 a인 로그를 붙이겠다.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1은 얼마가 되고? 로그 a의 1은 0이죠. 모든 로그의 진수가 1인 건 전부 다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또 나눠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로그 a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a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냐? 3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주면 2 로그 a의 b가 되겠죠. 그게 0이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나누어주면 로그 a의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만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2분의 4를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둘 다 하면 더 좋아요.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건 지수, 로그 다니까. 지수, 로그 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전부 다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거의 수능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수능에 주관식 3점, 4점짜리 정도로 3점과 4점 사이에 있는 그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도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로 문제를 풀고 싶다. 자, 로그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밑을 통일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아, 그 전에 당연히 뭘 구하고자 하는지 따지셔야죠. 뭘 구하고자 하는지 먼저 따지셔야 되고, 구하고자 하는 걸 찾은 다음에 로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밑을 통일시키는 게 핵심이니까 밑을 전부 다 A로 통일을 시켜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A하고 B하고 같다면 로그의 A랑 로그의 A의 B는 같은 수기 때문에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같으면 양변에 로그를 마음대로 붙여도 되고, 같은 로그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마음대로 사실 떼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붙여도 되고 떼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대표 13번을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문제들 한두 문제들을 풀고 나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다라는 그 설레임에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차 방정식에서의 세근이 나오면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틀릴까봐. 두렵잖아요. 잘 많이 안 썼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개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외우고 계셔야죠. 근과 계수 관계를 잘 외우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뭐 네근은 잘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 외워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좀 유식해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좀 수학 좀 한다 그러면 막 유식해 보여야 되는데 막 알파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알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베타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베타 아니에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조금 더 유식해 보이잖아요. 제일 문제가 감마예요. 감마 어떻게 써요? 감마.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 감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야 조금 더 수학 좀 하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저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2차 방정식의 두근, 2차 방정식의 두근, 2차 방정식의 두근인데 사실 이거를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았어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놓지 않고 왜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았냐면 어차피 응용 문제는 전부 다 원리가 똑같아요. 밑을 통일시키고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추가해 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 그 전에 배웠던 거잖아요. 이 그 전에 배웠던 거에다가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근이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예요. 그럼 밑이 2로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밑을 2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자,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 더하기 자,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a라고 보면 자, 얘를 이제 분수 계산해야 되니까 분수 계산을 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통분해요? 하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곱한 값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 2의 a와 그 다음에 로그 2의 b를 두 개를 곱해 준 거 분해 자, 여기다가 얘 곱해주고 여기다 얘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로그 2의 b의 제곱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로그 2의 b의 제곱은 요 진수 안에서 제곱이 된 거고 자, 로그 2의 b를 두 번 곱한 거 이렇게 두 번 곱한 거는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로그 2의 b의 전체를 제곱했다. 두 번 곱해줬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굳이 쓸 필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서 써야 되잖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전체 제곱해 주셔야 되고 얘는 그냥 씁니다. 그러면 얘는 b만 제곱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를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a랑 그 다음에 로그 2의 b를 더해주면 곱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a분의 c니까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얘는 바로 1이 되겠죠. 1이 되고 자, 이거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거의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b 힘들다. 로그 2의 a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2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3의 제곱에서 2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7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밑을 통일했더니 굉장히 문제가 풀기 쉬워진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즉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대표형 13번, 12번, 11번, 10번, 9번, 8번, 9번, 8번? 9번까지의 문제가 전부 다 9번부터 13번, 그러니까 총 4개의 유형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밑을 통일해야 로그는 계산이 가능하다. 밑을 통일하면 비로소 로그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그렇게 밑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살짝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할 거냐면 12-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자, 이걸 왜 하라고 했냐면 지수를 많이 푼 사람은 이걸 지수로 풀어요. 네, 왜냐하면 a분의 1이 있고 2b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지수로 풀거든요. 자, 그런데 지수로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를 로그로 풀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는 요 놈을 잘 보시면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417에 자, 밑이 이상한 숫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0보다 크고 1만 아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0.0417 10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 밑의 통일이라고요. 지금 얘를 밑을 통일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얘와 얘는 다른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하는 똑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밑을 통일시키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역수를 취해주는 거죠. 그러면 로그 10에 얼마가 되니까? 417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2b분의 1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10에 0.0417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를 뺀 거는 여기서 얘를 뺀 거죠. 그죠? 그래서 로그 10에 417에서 빼기 로그 10에 0.0417을 뺄 거예요. 잘 빼진단 말이에요. 왜? 밑을 10으로 통일시켰으니까. 그래서 자, 밑을 10으로 통일시켰으니 자, 로그 10에 417을 누구로 나눠준다? 0.0417로 나눠준다.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0000 이렇게 이제 바꿔주죠. 그래 놓고 417 약분해 주시면 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10의 만은 10의 4제곱. 그래서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 4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지수 계산이 더 편해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굳이 로그로 바꾸어서 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수는 원래 이 지수에 있는 것들은 얘를 지수에 있는 걸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지수는 원래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꼬아 놓잖아요. 지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연산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다가 막 A분의 3, 뭐 B분의 4 이렇게 이제 놓으면 또 이제 문제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로그로 바꿔서 풀면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수로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못 풀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풀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걔는 로그를 잡아서 푸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웬만하면 다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실제로 얘는 지수 문제잖아요. 12-1번 지수 문제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것만 로그지 실제로 얘는 지수에서 나왔던 구조고 12-3번도 지수 문제 아니에요? 지수 문제지만 결국 로그를 이용해서 풀라고 한 거는 이런 식을 계산을 할 때 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수만 풀지 말고 그렇다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있죠? 앞에서 막 풀었던 좀 이런 비슷한 문제들 있잖아요. 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로그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디냐?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저 25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에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을 때 이걸 난 잘 못하겠다. 그러면 로그를 잡아서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로그를 잡아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로그로 바꾸어서 풀어보다 보면 로그를 다루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네, 로그를 다루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 지수로 안 되는 건 로그로 안 되는 건 지수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땐 융통성이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아는 방법을 끝까지 막 고수하는 거는 되게 시험 볼 때는 안 좋은 습관일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넘기고 안 되면 빨리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숙제는 13-13번에 13-3번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 나눠드린 프린트 이제 다 마무리 지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다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로그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수도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시험 본 거는 네, 뭐 부모님한테 보내지는 않을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각자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요. 그냥 점수만 보내드릴게요. 점수만 보내드리고 나중에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따로 부를 테니까 그때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